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12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4명으로 압축된 후보들이 광주에서 첫 합동 토론회를 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번 끝났으니까 앞으로 9번, 그러니까 6번은 4명이 하고 세 번은 이제 각기 3번씩이죠. 이제 1대1 마수 토론을 해서 오늘 11월 5일이면 후보를 확정합니다. 여론을 한 50%, 당심을 50% 반영하고 이걸 합산해서 선출하는데요. 민주당하고 달리 이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여론 50%, 당심 50%를 반영한 이 합한 수치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냥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론은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의 후보를 1대1로 가상대결을 시킨 그 결과치를 갖고 추출을 합니다. 가상대결을 할 때 문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건 아직도 복잡해서 이게 내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갈등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민주당은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후보하고 각 후보 주자들, 국민의힘을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한희종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만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각종 여론조사가 난무할 겁니다. 여러 명을 놓고서 뭐 옳으니 그르니 적합도니 할 건 따질 거 없고, 이재명하고 누가 이기겠는가, 이기가 있는가, 문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론조사 기관 중에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제 실시해서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뭐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그 여론조사만을 보면은 이걸 뭐 믿고 안 믿고는 뭐 시청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가상대결을 1대1로 시켰을 때 홍준표 의원은 49%의 지지를 얻어서 36.8%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오차범위 바뀐 12.2% 차이로,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46.3%를 얻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37.3%의 이재명 후보를 역시 9.0%로 따돌렸고요. 원희룡 지사는 39.9%로 40.1%의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에 있는 0.2%포인트 차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좀 떨어져서 34.5%로 39.6% 이재명에게 오차범위, 역적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5.1%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하고의 이 여론조사대로를 하면은 여론만은 홍준표, 그 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그 다음에 유승민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앞으로 이런 조사는 많이 계속 나올 겁니다. 들쭉날쭉하고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의뢰한 조사, 그것도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할 텐데 그것이 제일 의미가 있지만 그때까지 이 여론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여론은 뭐가 좌우하느냐? 결정된 건 역시 텔레비 토론입니다. 달리 후보들을 비교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처럼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4명이 놓고 어떻게 하느냐, 또는 1대1 놓고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여론이라는 거는. 근데 여론하고 함께 중요한 것이 이제 50%를 또 반영하는 당심입니다. 근데요, 한간에서는 지금 당심하고 민심하고 여론하고 뭐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누가 뭐 여기서는 이기고 여기서는 졌다, 뭐 여기서는 여기가 우세하다, 여기는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궁극적으로는 결국 비슷해지거나 같아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당심을 리드한다는 것이죠. 당심이 여론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 선출 때나 6월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그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도 당심은 민심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냥 우선 당 대표 선거했던 그 전당대 6월 전당대회만 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는 5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가 있었는데 예비 경선에서는 거기서는 31%의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1위는 누구였냐? 나경원 후보였는데 여기는 32%로 1%포인트 졌습니다. 이게 당심에서. 그래 당심이 뭐 나경원 후보가 월등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하고 다르겠다. 민심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거죠. 대표 경선 본선에서도 당심은 나경원 후보는 한 6만 1천 표 얻었는데 이준석 후보도 그보다 5천 표들은 약 한 5만 6천 표를 얻었으니까 크게 뒤지지가 않는다 얘기죠. 그리고 물론 당심에서 이랬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여론에서는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대표가 됐는데 아마 이번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지난번 전당대회보다 더 민심과 당심이 가까워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당비를 내서 투표권 갖는 책임당원이 이제 당비를 내야만이 투표권을 갖는 이걸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당원이 현재 대략 한 51만여 명 됩니다. 왜 제가 9월 말로 얘기했냐면은 9월 30일까지 당비를 낸 사람만 투표권을 갖습니다. 10월 달에 당비를 내고 들어온 사람, 이건 뭐 서로 끌어당기게 할지 모르니까 이건 아예 치질 않고 9월 말로 잘랐습니다. 9월 말 현재. 그러니까 한 51만 명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선거인 단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기권하고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51만 명이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나오기 비슷한 시기 그 전에까지만은 28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당원이, 책임 당원이. 근데 이준석 대표가 출범한 5월 31일에 6월 달에 출범했지만 대략 그 비슷한 시기인 5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넉 달 동안 몇 명이 새로 들어왔느냐? 28명 있는 당원에다가 23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신규 당원들입니다. 근데 23만 명 중에서 40대 이하가, 그러니까 2040이라고 볼 수 있는 세대가 20대, 뭐 18세 이상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20대, 30대, 40대가 10만 명으로 한 43%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은 대구 경북이 많다, 60대 이상이 많다, 이런 것이 기존 당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원이 재구성됐어요. 당심도 그러니까 좀 달라지게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투표층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2040도 많이 들어왔고, 이준석 대표 출범한 이후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당원과는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보수는 보수이지만, 또 그것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 취임 후에 4개월 동안 호남에서 1만 5천 명이 새로 입당을 했는데,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작죠.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당세가 약하니까. 그런데 한 넉 달 전에는, 한 넉 달 전, 5달, 6달 전에는 2천 몇백 명밖에 안 됐고 7배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20대, 30대의 젊은 층이 많다고 합니다. 이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작긴 하지만 숫자가 이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구성된 당심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 여론하고 더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은,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은 신규 당원의 지지를 받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존 당원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50대 이상하고 TK 전통 보수층에서 지지가 두드러졌고, 홍준표 후보는 40대 이하하고 호남 등 지역에서 지지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 지지율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지지율이 이렇게 증가한 거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선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 후보 측에서는 신규 당원 증거가 이게 역선택하려는 위장 당원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고 좀 굉장히 좀 시끄러웠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을 다 딛고 현재는 하여튼 여론 50%인데 여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락가락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심은 51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새로운 당원들이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제 4명의 후보들은 이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근데 특히 이 새로 입당한 당원들은요, 국민의힘이 누구누구하고 오랜 인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들어오다가 이준석 대표된 후에 들어온 사람들에서 일반 보수 유권자들처럼 무슨 연 때문에 누구 봐서 봐고 내가 정이 들어서 이래서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까지 포함해서 10번 진행되는 토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후보들의 모든 걸 보고 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를 누가 이겨서 정권 교체가 될 것이냐, 이걸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 전에 연이라든가 아유 난 이렇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40 사회대 아까 10만여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은 그냥 조직 의원들이 누구 찍어라 이렇게 해서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요, 여기서 좀 논의를 더 확장해서 2040 새 당원들이 소위 그 야당에서 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서 제3후보 윤석열이냐 홍준표냐를 놔두고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사람을 몰표를 간다면 전략적 투표를 해서 이러면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봐도 이미 원희룡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제꼈어요. 그것만 보고 보면 앞으로도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제 막말이나 저질이나 네거티브 말고 진짜 자질, 국가를 위한 열정,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 이런 거, 실력, 비전,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 이런 걸 보여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10번 합동토론회 첫 토론을 아까 광주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느냐? 이재명과 다뤄서 1대1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길 거냐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자들마다 나와서 전부 이재명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대목이 하나 나왔어요. 원희룡 후보가 경쟁 주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말고 이제 다른 3명이죠. 이제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지사의 호남권 공약을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 지사는 전남 동부의 우주, 서부의 에너지, 광주의 인공지능, 새만금 등 풍부하게 그런 거에 대한 공약을 자세하게 발표했다. 동부에는 우주, 서부에는 전남의 에너지, 광주에는 인공지능, 전북에는 새만금 등에 대해서 풍부하게 자세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가 공통으로가 되는 공약과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공약과 차별해야 되는 공약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승민 의원 답변이요. 저는 모르겠다. 반도체 미래도시 같은 건 없었다고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내가 그 공약을 보긴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아니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 호남에 와서 이재명 후보의 호남 공약도 안 읽고 왔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더니 내게 물어봐달라. 난 본 적이 없다. 워낙 이재명 후보는 황당하고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 공약을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지를 판단하려는 국민의 당원들하고 특히 호남에 있는 당원들하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아무런 준비와 검토도 없이 그저 구체성이라고는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이재명을 감옥에 가야 된다, 죄인이다, 무슨 점이다 라고 공격만 해서 이게 될 일인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설령 이런 분들이 후보가 됐다. 그럼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여야 간의 토론이 될 텐데 토론할 때 정말 이길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준비가 안 되고서 막연하게 그냥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구체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토론은 전번 토론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말이나 네거티브나 실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해서 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입증하는데 그런데 좀
신경을 쓰고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민주당의 경선 후유증 얘기를 할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